스픽스 방송 보니까 야 이게 미래학설에 대한 것, 뒷거래설에 대한 이야기, 영수회담 전후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 우리가 제일 먼저 확실하게 폭로를 했고요. 오늘 아침부터 방송이 막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지금 이 문제 떠드는데 맞아요. 그 이유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가를 보내서 사전 협의하라고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전 협의 채널이 가동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라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그분이 시켜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일파만파 퍼지면서 어떻게 상황이 시달릴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조금 이따가 질문 주시면요 제가 취재했던 내용도 또 좀 말씀드리고 김종대 형님께서 훨씬 더 또 강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아니 제가 좀 옆으로 가면 5명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생각보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저희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이따가 되는 대로 하고 왜냐면 전 대표가 아는 게 많아서 하다가 또 가버리게 되면 우리 방송 끝장납니다. 제가 진행자로서 이 방송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우선 어버이날이었는데 뭐 좀 괜찮으셨어요? 오늘 뭐 하나씩만 본인이 어떤 효도했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전 대표님. 저도 못했고 마음으로 이제 부모님 다 이제 잡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야, 근데 참 인간이 이기적이라서요. 예전 같으면 직접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가셔서 안 계시니까 슬프긴 한데 또 이기적이어서 편하기도 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멀리 계셨잖아요, 원래 좀. 멀리 계셔서도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꼭 그 전주에는 갔는데 이제 두 분 다 재산을 떠났으니까 마음으로만 하니까 한편으로 편한 것도 약간 있습니다. 아버님이 9순이 넘으셨었는데 예. 그래도 아들이 방송 나오는 걸 되게 자랑스러워하셨었고 아, 오늘 네 방송 봤다 이런 걸 동네 어르신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는 또 그런 훈훈한 모습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먼저 떠나가신 부모님을 생각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오창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저 네 분 부모님 중에 지금 어머니만 살아계신데요. 며칠 전에 뵀고요. 오늘은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그랬군요. 카네이션도 달아드렸어요? 그거는 네, 못했어요. 저는 어제 가다가 방송 끝나고 가다가 여기 옆에 브리티시몰에도 꽃 파는 곳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꽃 사가지고 카네이션 갖다 드리고 대단하시네요. 예, 이것저것 잘했습니다.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장미꽃 바구니를 드렸거든요. 그저께 그랬는데 또 카네이션은 또 카네이션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꽃 욕심이 많아 우리 엄마가. 그 봉투도 같이 드리시는 거죠? 당연히 봉투 드렸죠. 그러니까 예. 아마 꽃보다 봉투를 더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변 대표는 어떻게? 저는 원래 제 생일도 안 챙겨가지고 어버이날이라는 거죠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장인어른들 이제 계시고 아니, 새로 근데 이제 어차피 제가 토요일날 상견례가 있다 보니까 그 상견례 날짜만 지금 꽂혀 있고 아. 네, 어버이날은 원래 저희가 불효자식이다 이거군요. 그냥 원래 넘어가는데 우리는 그냥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워낙 효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굳이 오늘 또 별다르게 하진 않아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어버이날을 공휴일을 제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청원이 있을 정도고요.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하는데요. 한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추진 과정에 있었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함성득 그 교수 그리고 임혁백 명예교수 이 두 분 인터뷰 한국일보발 기사로 먼저 떴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 했고요. 저희가 그 전에 또 확인을 했습니다. 아, 이게 사실이었다. 이게 정확히 확인이 됐고요. 양쪽 취재 제가 다 해봤는데 맞더라. 그리고 그게 왜 전격적으로 됐는지 또 누구의 뭐 부탁을 받고 시작됐는지도 다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함성득, 임혁백 이 비공식 라인이 결국 특사처럼 역할을 해서 그 위 우리가 홍길동처럼 말씀 못 드리는 그 분의 부탁으로 이게 전격적으로 이제 시도가 되었다가 결국에는 시쳇말로 시도 안 먹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전평론가님 취재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뭐 취재한 것보다 대통령실 내에서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네. 취재를 해보니까 부인을 하면서도 우리는 여기까지는 말한 것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택적 부인이에요. 이게 전면적 부인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게 또 이것 자체를 부인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인을 해야 되는데 네. 공식 라인만 없었다는 이 말은 비공식적으로는 만나게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보고를 그렇죠. 받았다거나 다만 어느 선까지 보고를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네. 결국 함성득 교수가 직접 나서서 대통령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네.
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전달했는데 지금 대통령 분위기는 왜 대통령이 하지 않았던 얘기까지 다 했느냐 이거는 자작극 아니냐 그래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안 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골프? 골프를 친다거나 부부간 회동을 하자 이런 것들은 아예 거론이 되질 않았는데 왜 이것도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면 자작극이냐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작극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또 의문부호가 또 붙게 되죠. 네. 그 얘기를 그럼 누가 했겠느냐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아 이게 우리가 모르는 다른 한선이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똑같이 총리 때와 비슷한 비선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비선의 실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 베일에 쌓여 있는 뭔가 진실의 네. 누군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니까 그 부부간 회동과 자주 만나자 골프 치자 이런 얘기는 뭐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 측에서 오다받거나 뭐 그런 얘기 전해달라라는 얘기는 없었으나 이제 이분이 판단하기에 그런 식으로 부부간에 좀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라는 측면에서 그 커뮤니케이션이나 친교 과정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예로 들었던 과정이었다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부부 동반하게 해달라, 뭐 골프 치르게 해달라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지만 이제 이 말을 전달해주는 사람의 판단으로 부부간 같이 회동도 하고 골프도 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있었던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창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아니,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예. 구독자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판단하실 텐데 뭐 남북 간에 굉장히 긴장이 높아 있거나 네. 냉전 시대 미소도 아니고 전화 걸면 전화 통화가 되는데 왜 비선을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만나야 되느냐? 그럼 대통령실은 뭐 하는 거고 당대표실은 뭐 하는 거냐라는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함성득, 임혁백 이 두 분도 문제예요. 이분들이 대학 교수였죠. 지금 명예교수인데 은퇴하셨는데 행정학자고요. 특히 함성득 교수는 대통령학 이런 걸 창시했다고 이사장. 스스로 이제 많이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일 텐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음지에서 만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해가지고 영수회담을 만들어낸 것일 수 있냐. 이명백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에 뭘 했냐면 민주당 혁신위원장, 혁신위원장을 했죠. 혁신위원장. 네, 공간위원장 전에 공간위원장 전에. 네, 혁신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혁신의 룰, 그날 선거의 룰을 짰던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혁신위원장이 이래경 씨라는 분이 됐다가 그분이 물러나게 되면서 그다음에 혁신위원장이 됐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었다는 거고 또 하나 만약 특사 역할을 했다, 비선에서 역할을 했다면 죽을 때까지는 몰라도 임기 끝난 다음에나 얘기할 것이지 이게 바로 그냥 언론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그냥 자기 존재들을 과시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국정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의 과시욕에 의해서 국정이 움직이는 게 아닐까? 그냥 행정학 했던 사람들끼리 뭐 어떤 친분에 의해서 국가가 움직이는 게 아닐까? 네. 또는 노 변호사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뒤에 계신 어떤 분에 의해서 국가가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섬찟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탄핵까지 시켰던 그런 국민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게 그대로 게다가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사건을 특검으로 본인들이 단죄했던 바로 그 당사자가 대통령이었죠. 비선을 움직여서 사실은 이제 이런 행동을 한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비선으로 움직인 사람들이 네. 대표적인 행정학자들이에요. 대통령학을 창시한 분들이에요.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된다고 가르쳤던 분들이거든요. 비선의 도구가 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됐죠.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